keep me coming back for more. But I can feel it, you're not sure. I never had a love like this before, so hear me out now. I'll say it just once more. 안녕하세요. 여행 일정 짜주는 언니 일자 언니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20만 조회수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인천공항 이용 교과서 영상을 업그레이드해 뉴 버전으로 찾아왔답니다. 초보 해외여행자분들을 위하여 해외여행 탑승 주소부터 비행기 탑승까지 모든 절차 및 구간, 셔틀트레인 이용 방법, 그리고 이번 영상에 추가한 2차 보안 검색 대상인 SSSS 부대 시설들을 쉽고 자세하게 모두 알려드리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세요. 일자 언니의 경우 제일 여객 터미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나 출국 수속 및 절차는 1터미널과 2터미널 모두 동일하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수화물 붙이고 출국 검사하고 시간 내에 비행기 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차 중에는 정해진 마감 시간도 있고 별도 탑승동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꼭 여유를 가지고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늦으면 어쩌지 걱정하시는 분들은 엄청 일찍 가실 수 있는데 체크인 카운터 오픈 시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도착하셔도 바로 출국 준비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답니다. 제가 부담감과 복잡함을 모두 해결해드리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 정확한 공식 자료를 가지고 알려드리니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편안하게 여행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이용 터미널인데요. 인천공항의 경우 항공사에 따라 이용 터미널이 다르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알려드리니 꼭 확인하시고 항공편에 맞는 터미널로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터미널 위치를 확인하셨다면 터미널로 이동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하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출국을 하려면 인천공항 3층 출국장으로 이동하시면 된답니다. 환전소, 간단한 카페 및 약국, 프린트 장소, 공항 내 유심 수령 장소 등도 3층에 위치해 있으니 꼭 가야 할 곳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3층으로 슝 이동하시면 된답니다. 3층 출국장에 도착했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은 항공사 체크인 게이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한 체크인 카운터는 상시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탑승 시간 3시간 전부터 열린답니다. 체크인 게이트를 확인하시고 체크인 게이트에 가서 체크인을 하고 위탁 수화물을 맡기면 된답니다. 체크인 탑승 수속 마감은 통상적으로 비행기 출발 시간 1시간 전이라 비행기 출발 1시간 전까지는 무조건 체크인 탑승 수속 마감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출국 24시간 이전에 모바일 체크인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전자 탑승권을 받고 자리 지정이 가능한데 저는 이 모바일 체크인을 강력 추천한답니다. 모바일 체크인을 했다면 위탁 수화물 카운터에서 바로 수화물을 붙이면 돼서 매우 편리하답니다. 수화물 관련해서는 잠시 뒤 설명해 드릴게요. 체크인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자면 간혹 탑승 24시간 전에 모바일 또는 웹 체크인 관련해서 알림이 안 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꼭 출국 24시간 전에 한번 이메일도 확인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모바일 체크인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동일한 등급 내에서는 유료 좌석도 무료로 이용하고 원하는 좌석도 미리 선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자리와 유료로 제공되었던 좌석들은 거의 현장에서 제공받기 어려우니 가능하시다면 모바일 체크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항공기 좌석이 만석인 경우 늦게 체크인을 하면 연석으로 앉기도 어려우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해주세요. 저의 꿀팁으로는 아침 비행기나 밤 비행기라면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명절이나 긴 휴일 기간, 성수기에 여행 계획을 하시거나 면세점과 라운지를 모두 이용할 예정이라면 4시간 전에 도착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라면 수화물을 붙이는데 1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당연히 탑승 심사 대기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된답니다. 면세점과 라운지 운영 시간은 뒤에 설명해드릴 때 말씀드릴게요. 체크인을 했다면 수화물 카운터에서 수화물을 붙이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대부분 수화물 카운터 앞이나 근처에 셀프 체크인 기기가 있답니다. 혹시나 체크인을 하지 않은 분들에는 셀프 체크인 후 수화물을 붙이는 곳에 가셔서 직원께 확인 후 항공사 카운터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장애인 및 도움이 필요한 분을 위한 카운터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증빙 서류가 있어야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위탁 수화물이 없고 온라인 체크인을 마쳤다면 바로 탑승장 입구까지 가시면 되고 위탁 수화물 가능 무게는 구매한 탑승권에 따라 다 다르답니다.
위탁 수화물 가능한 무게가 넘으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니 탑승권 구매 시 안내된 위탁 수화물 무게는 꼭 미리 확인하시고 위탁 수화물 카운터 근처에는 저울도 있으니 꼭 사전에 무게 확인도 바랍니다. 위탁 수화물 카운터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보여드리고 캐리어를 올리면 되는데요. 아래에 물건들을 넣으면 절대 안 되며 반입 금지 물건이 있을 시 연락이 온답니다. 연락을 받지 않으실 경우 물건 확인을 위해 캐리어 개봉을 직원분들이 하며 물건은 폐기 처리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 반입 금지 물품은 가지고 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수화물을 붙이고 5에서 10분 정도는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대기하시고 연락이 없다면 무사히 수화물이 통과된 것이니 탑승장 입구로 이동하시면 된답니다. 탑승장 입구로 이동하기 전 꿀팁으로 탑승장 입구 쪽에 환전소가 엄청 많답니다. 모바일을 통해 미리 환전만 해두시고 지폐로 교환하는 것은 이곳을 이용하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답니다. 환전 신청은 미리 하시는 걸 꼭 추천해드립니다. 환전소 영업시간 외 밤이나 새벽에도 당일 환전은 가능하나 진짜 많이 비싸답니다. 환전소는 새벽 6시 30분부터 저녁 9시 사이 운영을 대부분 하나 공항 환전소를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 은행의 정확한 영업시간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터미널 기준으로 유일하게 24시간 환전 가능한 곳이 한 곳 있는데요. 3층 F카운터 앞 우리은행 환전소가 있으며 제가 이곳에서 당일 환전했었는데 비쌌답니다. 그래도 현지에서 환전을 진행하는 시간과 이동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아깝지만 이곳에서라도 환전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모든 수속이 완료되고 수화물까지 이상 없이 붙이고 환전까지 완료했으면 탑승장 입구로 가면 되는데요. 모든 일을 마쳤다면 탑승구역으로 이동을 위해 3층 출국장으로 이동하시면 되며 출국장과 보안 검색대 장소에서는 촬영이 불가능하니 이 부분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보안 심사와 출국 심사, 탑승 심사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너무 타이트하게 이동하시면 안 됩니다. 출국장 혼잡도는 전광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 패스를 등록하면 좀 더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답니다. 보안 심사를 비롯한 모든 수속이 완료되면 탑승 구역으로 나오게 된답니다. 탑승 구역에 오면 면세점과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탑승 구역으로 왔다고 너무 마음 편하게 계시면 나중에 헐레벌떡할 일이 생기는데요. 꼭 탑승 게이트 번호와 탑승 시간을 확인하시고 출발 15분 전까지는 게이트로 이동하셔서 탑승 마감을 하셔야 합니다. 비행기는 출발 정시까지 탑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탑승 마감은 통상적으로 출발 시간 15분 전이며 탑승 마감 시간이 지나면 탑승이 불가능할 수 있기에 꼭 정시가 아닌 탑승 마감 15분 전까지는 가셔야 합니다. 탑승 시작은 통상적으로 출발 30분 전에 이루어지니 30분 전에 출발 게이트 앞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탑승 구역에 이동하더라도 셔틀 트레인을 이용해서 탑승 게이트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셔틀 트레인은 5에서 10분 간격으로 운영되기는 하나 셔틀 트레인을 타고 이동한 경우에는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답니다. 꼭 확인하시고 이동하셔야 하며 가장 안쪽에 출발 게이트가 있다면 탑승 구역에서부터 최소 15분, 20분은 걸린다고 잡으셔야 합니다. 셔틀 트레인을 타고 바로 앞에 게이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몇 번 타고 올라가야 하며 거기서 또 다시 걸어서 게이트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탑승동에서 탑승해야 하는 10시 30분 비행기라면 9시 40분쯤 셔틀 트레인으로 이동해야 10시쯤 출발 게이트 앞에 도착하고 탑승 시작 시간에 맞게 탑승할 수 있답니다. 셔틀 트레인을 한번 놓치면 5에서 10분은 기본적으로 지연된다고 생각하셔야 해서 빠듯하게 움직이시는 건 절대 비추하고 셔틀 트레인을 타고 이동한 탑승동에는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면세점과 스카이허브 라운지도 있긴 합니다. 난 아주 여유롭게 있는 게 좋아 하시는 분은 탑승 구역에 온 후 바로 면세품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받고 탑승동으로 이동하여 간단한 면세점과 스카이허브 라운지를 이용하시는 걸 강력 추천한답니다. 해외여행의 시작인 공항에서부터 진짜 빠듯하게 움직이거나 타이트하게 시간을 잡으면 여행을 가기 전부터 필요하니 널널하게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탑승구역에 일찍 도착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두 가지 공항 면세점과 라운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일반 공식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항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항 면세점 이용 시간을 줄이고 라운지 이용을 추천해드린답니다. 공항 면세점은 오전 6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대부분 운영되는데요. 밤 비행기나 새벽 비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면세점 이용이 제한되니 시내나 온라인 면세점 이용을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뭐라도 잊지 않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파리 밤비행기 탑승 전 탑승구역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정말 아무것도 없답니다. 우리를 위한 공항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고요한 건 좋더라고요. 공항 면세점에 비해 시내 면세점, 온라인 면세점이 더 저렴하기에 시내와 온라인 면세점을 추천해드리며 미리 주문한 면세품들을 찾는 곳은 1터미널 기준으로 45번 게이트 전 맞은편에 있답니다. 유아휴게실 맞은편 엘리베이터를 타면 바로 면세품인 도장으로 오실 수 있답니다. 이곳의 모든 면세점의 물품들을 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으니 시내 면세점이나 인터넷 면세점으로 면세품을 주문한 것이 있으면 6번 출국 심사대를 이용해서 탑승구역으로 오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비행기 탑승 게이트와 거리가 멀 수 있기에 최대한 빨리 면세품을 찾고 게이트 근처에서 대기해주세요. 기내 수화물은 가방 및 기내용 캐리어 1개로 제한하는 경우 많으며 면세품은 한 가방에 넣어 탑승 준비를 하시면 좀 수월하게 탑승하실 수 있답니다. 요청 시 한 가방에 모아야 하며 탑승 과정에서 짐을 다시 줄이고 타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으니 되도록 미리 준비해주세요. 저는 시내 면세점과 인터넷 면세점을 통해 공시가에 비해 거의 반값에 구매했는데요. 어떤 제품들을 구매했는지 궁금하시면 상단의 카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저는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카드가 있어서 면세품을 빨리 찾고 스카이허브 라운지를 이용했는데요. 저는 기내식이 미포함인 항공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라운지를 이용했답니다. 스카이허브 라운지의 경우 식사, 주류, 커피까지 모두 가능하기에 이용하는 걸 추천해드리는데요. 정가 결제라면 솔직히 비추천이지만 다양한 카드 이벤트로 현재 30% 할인을 할인받아 현장 결제할 수 있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꼭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엄청 다양한 음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라면과 한식을 위주로 가볍게 식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커피와 위스키, 와인, 맥주도 추가금 없이 이용 가능해서 나름 만족스러웠답니다. 라운지 이용 시간은 3시간으로 제한한다고 하나 저는 3시간 절대 못 있을 것 같더라고요. 테이블당 간격도 넓은 편은 아니고 모두 오픈된 공간이라 3시간을 이곳에서 있는 건 조금 아쉬울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식사를 하고 차 한 잔을 즐겨도 1시간 반이면 충분히 즐길 것 같더라고요. 라운지 내에서 쓸 수 있는 컴퓨터도 있어서 급히 이메일 확인이 필요하거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잠시 이용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라운지를 추천해드리는 까닭은 기내 식사의 경우 맛이 매우 평범하거나 아니면 입맛에 맞지 않아 배고픈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또 저가 항공의 경우 비행기 내에서 물도 구매해야 하며 기내식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많답니다. 동일 항공편 비행기라면 특가로 구입했든 정가로 구입했든 기내식 유무는 동일하며 식사를 희망하시면 탑승 후 별도의 금액 지불 후 요청하시면 되지만 가성비가 너무 안 좋답니다. 꿀팁으로는 과자 및 간단한 간식류는 가지고 탑승 가능하니 탑승 구역에서 있는 카페를 이용해서 먹고 탑승하거나 사서 탑승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제부터는 2차 보안검색 SSS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보안검색 대상자인 SSS는 보안검색 강화를 시행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미국행 또는 미국령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 중 일부를 선정해 추가적으로 정밀 신체 검사와 액체류 반입 금지 등 반입 제한 물품 등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남편이 2차 보안검색 대상 SSS가 되었고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살짝 당황했답니다. 여러분들께도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공항에서는 현재 미국 교통안전청의 요청에 따라 미국행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2차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테러 위협으로부터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비행기 타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인 만큼 미국을 포함해서 미국령행 괌이나 사이판, 하와이를 갈 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차 보안검색 대상자가 될 경우 모바일 체크인은 물론 셀프 체크인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이때 발권 과정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일부 승객에게는 2차 보안검색 대상자 SSS임을 알리고 탑승구 앞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다시 한번 소지품 검사를 받게 된다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항공사 카운터에서도 미리 여행 목적, 일시, 묵는 숙소 등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도착 후 입국 심사를 할 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시게 말하셔야 문제가 없다니 이 부분도 기억해주세요. 2차 보안검색 대상자가 되면 살짝 떨리실 수 있는데요. 비행기 탑승 게이트를 지나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2차 보안검색 대상자들은 왼쪽 끝에 작은 공간으로 가서 검사를 받더라고요. 10분 정도 걸리니 비행기 탑승 시간인 보딩 시작 시간 10분 전에 탑승 게이트에서 대기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때
신발을 탈의하고 허리띠도 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취 검사를 하고 가지고 있는 짐에도 검사를 한답니다. 기내 수화물도 하나하나 다 꺼내서 확인하시고 잠시 대기한 후 별 이상이 없으면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답니다. 2차 보안 검색 대상자가 되어서 그런지 입국 심사를 할 때에도 세컨더리룸에 가더라고요. 입국 심사 절차와 세컨더리룸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링크 괌 공항 영상편을 참고해주세요. 대부분 입국 절차와 비슷하고 세컨더리룸을 포함해서 단계별로 소개해드려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다음으로는 인천공항 각종 부대시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 위치는 가끔 변경되기도 하니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1여객터미널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며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부대시설 위치 확인은 실시간으로 가능하고 주요한 시설은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모두 있으니 터미널 간의 이동은 하시지는 마세요.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자 하는 부대시설은 인천공항 긴급 여권 발급 장소인데요. 여권을 두고 왔거나 여권이 훼손될 경우 출국도 입국도 불가능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당일 여권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외교부 여권민원실이랍니다. 제1여객터미널은 3층 일반 구역지 게이트 쪽에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운영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급 여권이라고 해도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신분증, 여권용 사진 예매, 항공 예매증 또는 항공 모바일 티켓은 사전에 준비해 주셔야 한답니다. 외교부 여권민원실 근처에 모임민원 발급기와 여권 사진을 찍을 곳도 있으니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머지 필요한 서류는 민원실 내에 있다고 하니 꼭 필요한 서류들만 준비해 주세요. 간혹 여권을 챙기시면서 신분증을 안 챙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권 분실 및 훼손으로 긴급 여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신분증이니 웬만하시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인천공항에는 현재 프린트가 가능한 곳은 2곳이랍니다. 우선 탑승 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한 곳인데요. 3층 8번 구역 인포메이션역 서점이랍니다. 지하 1층 공차에서 프린트가 작년까지 가능했지만 현재 제휴가 끝나서 이용이 불가능하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해주세요. 탑승 구역 내에서는 면세구역 24번 게이트 위쪽 베스킨라빈스에서 가능하답니다. 면세구역은 생각보다 넓고 탑승 게이트까지 오고 가는 시간을 생각하셔서 이동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프린트물이 외가 필요하지 하실 수 있는데 저희 남편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세컨더리룸을 한번 이용해보니 호텔 바우처와 항공 예매증이 서류로 있으니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일부씩 프린트해서 위탁 수화물이 아닌 비행기 탑승 시 가지고 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입국 심사를 완료한 후 위탁 수화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위탁 수화물로 붙인 캐리어에 넣을 경우 꺼낼 수 없으며 또 세컨더리룸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핸드폰 사용이 금지랍니다. 핸드폰 사용 시 압수도 될 수 있다고 하며 호텔 바우처와 항공 예매증, 그 외 예약 내역 등을 프린트해 갈 경우 혹시 모를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으니 웬만해서 챙겨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더운 나라로 여행 가는데 패딩을 가져가기 불편할 경우 인천공항 내에서는 외투 보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지하 1층 클리너웨어를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해드리는데요. 4일 기준 한 벌당 만원이며 클리너웨어 외투 보관 서비스의 경우 24시간 운영을 한다고 하니 시간 제약이 없어서 좋을 듯합니다. 비행기가 지연될 경우에는 예상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할 수 있으니 24시간 운영을 하는 곳을 제일 추천해드리는 것이니 이 부분도 기억해주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이슨데요. 장소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이나 괌 등 110V를 이용하는 국가에서는 돼지코를 가져가도 다이슨 이용은 불가능한데요. 다이슨을 꼭 이용하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사전에 대여업체를 통해 미리 예약을 하신 후 제1여객터미널 3층 일반 지역 N 체크인 카운터 부근에서 수령하실 수 있답니다. 본체만 빌려도 돼서 헤어 액세서리는 챙겨가시고 본체만 빌리면 좀 더 금액을 절약하실 수 있답니다. 다이슨 대여비는 하루 만원 정도라서 프리볼트 고데기를 구매하는 걸 좀 더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 부대시설로 인천공항 안에 있는 캡슐호텔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천공항에 있는 캡슐호텔은 무려 워커힐에서 관리하는 곳이랍니다. 제1터미널의 경우 1층 교통센터에 위치해 있으며 제2터미널의 경우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답니다. 새벽 비행기나 이른 아침 비행기를 이용하는 분, 지방에서 인천공항으로 일찍 오신 분들께는 추천해드리며 생각보다 매우 만족도가 좋은 곳이라 예약이 쉽지 않다고 하니 한 달 전 예약을 추천해드리고 요금도 미리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인천공항 주차장 정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이동할 때 공항철도나 공항버스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조건에만 맞으면 50% 할인 금액으로 인천공항 주차장 이용 방법도 있어서 이 부분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은 사전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현재 성수기에는 사전 예약을 받고 있지 않지만 주차 공간이 매우 많고 주차 요원분들도 계셔서 여유롭게 간다면 편안하게 공항 근처에 주차를 하고 이용할 수 있답니다. 주차장은 장기주차장, 단기주차장으로 나뉘는데요. 단기주차장은 일일이 내 주차할 차량이 이용하는 구역으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장기주차장에 비해 주차 금액도 비싸답니다. 주차장에 들어가면 주차 시간에 따라 주차요금이 부과되며 주차요금은 주차장의 종류와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대형차는 버스와 화물차를 의미하며 나머지 승용차는 소형으로 요금을 지불한 후 주차권을 받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주차 공간에 주차하고 공항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공항 터미널까지 이동하게 되면 셔틀버스는 5에서 10분 내외로 오며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다소 먼 거리니 꼭 셔틀버스 구역도 미리 확인하시고 근처에 주차를 하시면 편하실 듯 합니다. 마지막 일자 언니 꿀팁으로 셔틀버스를 타지 않아도 되는 주차 구역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P1 동측 주차타워랍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 구역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이용했는데 횡단보도만 건너서 건물로 들어가면 인천공항까지 쭉 연결되어 있답니다. 도보 10분 내로 인천공항 일반구역에 도착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동측 주차타워는 자리가 널널한 편은 아니라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에 이용하실 분들은 동측 주차타워 근처 야외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주차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인천공항 탑승 주소과 절차, 면세점과 라운지 이용 꿀팁, 셔틀 트레인, 2차 보안 검색, 부대시설 마지막으로 공항 주차장 이용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해외여행을 준비하시기 전에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여러 번을 와도 익숙하지 않은 곳이 공항이기에 처음 가시는 분들이나 아직 어색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한 영상이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일자 언니는 다음에 어떤 여행 정보로 찾아올까요? 일자 언니가 알려드리는 여행 꿀팁 및 여행 일정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립니다. 모두 즐거운 해외여행 준비되세요.